아버님, 지금 상태에서 그냥 두시면 진짜 발치까지 갈 수 있으니까 꼭 치료받으러 오세요. 아시겠죠? 아이고, 아버님. 그러길래 내가 진작에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정도면 이거 이빨 빼야 될 수도 있어요. 씌우는 걸로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투스맨 정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빨이 시릴 때. 근데 잇몸도 같이 패였을 때. 정확히는 잇몸 쪽에 있는 치아가 패여 있을 때 원인이 무엇이고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입니다.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케이스는 굉장히 심한 케이스였고 그 전에 치료됐던 케이스들을 세 가지 분류로 보여드리면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세 가지 케이스 모두 다 공통점이 있죠. 잇몸이 내려가 있고 잇몸 쪽 치아의 경계부가 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실입니다. 근데 원인은 세 가지 모두 다 다릅니다. 보통은 양치질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양치질로 인한 케이스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통 환자들이 말하는 양치질을 치과에서 저희가 보통 말씀드리는 바스법처럼 치아에 조금 진동을 주고 수직적으로 운동하는 이런 운동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이죠. 햄마법. 이렇게 양치질 했을 때 칫솔질을 과도하게 세게 또 강한 칫솔로 하면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식용부 마모증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양치질. 넓게 패이고 패인 깊이가 깊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 뿌리도 같이 노출이 되었고 치아 뿌리 부위는 제 바깥쪽에 있는 범랑질하고는 달리 상아질 혹은 백악질이라고 불리는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약합니다. 그래서 양치질로 쉽게 마모가 잘 됩니다. 뻣뻣한 칫솔로 빡시게 닦으면 좀 더 잘생기겠죠? 이건 다른 환자분 케이스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넓고 완만하게 펴있죠? 칫솔모 깊이보다 깊게 패이지는 않죠. 여러 치아에 동시에 생겨요. 치약 중에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는 거친 치약을 쓰게 되면 더 잘생긴다고 하네요. 근데 정말 이게 가장 흔한 케이스일까요? 실제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보이는 케이스입니다. 모양이 좀 다르죠? 이름이 달라요. 굴곡파절이라고 합니다. 이건 씹는 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씹을 때 강하게 씹죠? 그리고 좌우로 갈기도 합니다. 이때 치아는 조금씩 휘어요. 근데 그 휘는 힘이 집중되는 곳이 어딜까요? 치아의 씹는 면과 치아의 뿌리 쪽 둘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이하고 이하모 사이 경계 부분이 가장 힘이 많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단단한 파이프 같은 재료도 우리가 힘을 줘서 여러 번 휘었다 폈다 휘었다 폈다 하다 보면 저렇게 터져나가면서 부러지잖아요. 치아도 거기가 휘다 못해 터져나가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앞니보다 씹는 힘이 센 어금니 중에서도 어금니의 가로 넓이가 작은 위턱의 작은 어금니에 가장 흔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한번 손을 들어서 잇몸 쪽 송곳니 옆에 있는 작은 어금니를 긁어보세요. 이걸 보시는 분이 30대만 넘어가도 대부분 다 틱틱 걸리는 게 느껴집니다.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나이가 든 만큼 치아에 쌓인 데미지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치질로 생기는 식용부 마모와 달리 인트로에 보여드렸던 치아가 부러지는 케이스가 이 경우에 가장 흔합니다. 씹는벽 쪽에 달아 없어지는 경우하고 이하고 이하모 사이 경계부가 깊게 파고 들어가는 굴곡파절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쉽게 부러지는 케이스입니다. 일정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 떼우는 걸로 안 되고 씌우는 걸로 해야 되고 아예 부러지면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를 씌우면 해결되냐? 아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를 씌워놨는데도 불구하고 크라운 칠한 치아에도 잇몸이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크라운 경계 하방에서 도끼로 찍어둔 저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그대로 발치하면 부러집니다. 크라운을 제거하고 새로 크라운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양치질하고는 무관하다는 증거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치아처럼 뺨 쪽보다 혀 쪽에 더 깊숙이 패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양치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도 아니에요. 양치를 세게 하는 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치아에 씹는 면이 아니어서 씹을 때 직접적으로 힘이 닿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심하게 V자 형태로 패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지금 보시는 어금니 양쪽 부분은 패였는데 가운데는 패이지 않았죠? 씹는 면 부분은 패여 있어요. 해당 부분과 함께. 이건 양치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씹는 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특이한 것은 풍치가 있는 잇몸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이런 게 잘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잇몸이 약한 분들은 씹는 힘을 많이 받을 때 잇몸이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치아가 잇몸에 그대로 박혀 있어서 휘기보다는 치아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잇몸이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치아에서 이런 현상이 보다 잘 발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류. 이건 좀 드뭅니다. 침식. 보통 치아 부식이라고 많이 말씀하는데 이건 충치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이것은 산 때문에 생깁니다. 지금 말씀드린 산은 영어로 마운틴이 아니라 애시드, 산성물질을 의미합니다. 먹는 걸로 잘 생겨요. 과일 주스, 신맛이 나는 음료들 있죠? 스포츠 음료. 그리고 빨아먹는 약재 중에서 비타민C나 아스피린과 같이 산성이 강한 물질들을 한 번에 삼키지 않고 빨아서 먹는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쉽게 생깁니다. 그 외에 먹는 것이 아니라 구토가 잦은 사람들, 임산부, 역류성 식도염 환자, 알코올 중독,
위궤양, 위장장애, 뭐가 됐든 자주 토하거나 입안에서 신맛이 항상 느껴지는 분들한테 쉽게 생깁니다. 특징을 보여드리면 입 안에 잇몸 경계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얗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구멍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깥쪽이 꺼지면서 푹 패이게 되고 앞니가 아니라 어금니 쪽에서도 발생하는데 아까 봤던 치경부 마모, 굴곡파절과는 다릅니다. 경계면이 하얗고 저렇게 구멍이 나 있죠? 잘 부스러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본 세 가지 치경부 마모, 굴곡파절, 침식은 레진으로 초기 치료하는 게 좋아요. 심해지면 신경치료, 크라운 치료, 너무 심하면 발치까지 갑니다. 치경부 마모는 그렇게까지 잘 안 갑니다. 애시당초 양치질을 세게 해서 치아 목이 패여서 부러질 때까지, 신경이 들어갈 때까지는 세게 양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전에 되게 치과에 오시게 되죠. 이제 치료한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굴곡파절, 경계 부분이 거칠고 굉장히 깊게 패여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칫솔모가 엄청 길고 쇠로 만든 칫솔모가 아니라면 저렇게까지 빼기 쉽진 않겠죠?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치료는 다 레진 충전 치료입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치료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환자분께는 앞으로 견과류나 마른 오징어 같은 단단한 음식들을 씹는 것을 줄일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이갈이가 있으면 전문 치과에서 이갈이 방지 장치를 끼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환자의 아래쪽 작은 어금니입니다. 아까와 달리 굴곡파절이 아닌 치경부 만모증입니다. 완만하게 작게 패인 것이 특징입니다. 완만한 대신에 상대적으로 패인 부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치질을 세게 하지 마시고 조금 부드러운 칫솔물을 사용해 드리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레진 충전 치료로 하루 만에 치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침식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충치에 준해서 치료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긁어서 긁혀 나오는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충치가 아니기 때문에 세균이 없다 하더라도 치아에 푸석푸석하게 바뀐 부분이 있고 이런 푸석푸석한 부분들은 애시당초 레진이 잘 붙지 않습니다. 쉽게 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마취를 하고 환자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이 경우에는 신경치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푸석푸석한 부분들을 모두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하다가 잇몸 쪽이 아닌 치아 쪽에서 피가 나게 되면 치아의 신경, 치수가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신경치료, 크라운 치료로 치료 방법이 변경되게 됩니다. 물론 MTL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치수, 신경이 노출됐다 하더라도 레진으로 마무리하기도 하죠. 약한 부분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깨끗이 세척한 뒤에 다행히 신경이 노출되지는 않아서 이 환자분 역시 레진 충전 치료로 마무리를 합니다. 침식, 부식 치료는 치경부 마모나 굴곡파절에 비해서 치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치료의 요약입니다. 씹는 힘에 그리고 양치질 혹은 구토 등의 습관으로 시려서 아프고 잇몸 쪽이 패이고 깎여나간 치아들을 다행히도 하루 만에 레진 치료로 복구,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경우 치료 시기를 놓쳐서 레진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신경치료 혹은 보철치료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섣불리 레진으로 메꾸면 그전엔 안 아팠다가 오히려 아파지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